안녕하세요, 개미입니다. 저번 파격적인 감시자 리제드맨에 이어 비슷하지만 또 다른 괴짜 생존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고기사입니다. 현재 고기사는 점프가 사기다, 5번 구출해야 된다라는 등 유저들에게 굉장한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현재 중국 서버에 완전히 적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맵에서 어디 점프가 막혔는지, 어디에서 점프하면 좋은지, 그리고 언제 공을 사용하면 좋은지 등 고기사를 사용하는 최적의 방법을 수많은 테스트와 함께 깔끔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으로 고기사에 대한 의구심을 조금이나마 푸시길 바라며 직접 테스트해보는 수고로움을 덜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고기사의 특징입니다. 고기사는 세 종류의 폭탄을 휴대하고 있는데요. 점토탄, 연소탄, 냉각탄입니다. 이 폭탄들은 각각 최대 2개까지가 한계치며 2개를 모두 사용했다면 더 이상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즉, 고기사는 한 게임에서 최대 6개의 폭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기사가 폭탄을 사용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원형 영역이 생기게 되는데, 이 영역을 밟으면 감시자가 해당 폭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밟게 하지 않아도 바로 앞에서 직격시킬 수도 있습니다. 직격이 되면 밟은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각 폭탄은 어느 역할을 하며 어떻게 충전하고 언제 사용하면 좋은지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점토탄입니다. 점토탄은 검은 빛을 띠며 진흙을 연상케 합니다. 고기사가 깔아놓은 점토탄을 감시자가 밟게 되면 해당 감시자 이동 속도가 일정 시간 동안 감소됩니다. 더 나아가 고기사에게 점토탄을 직격당했다면 이동 속도가 그냥 밟은 것보다 더 느려지게 됩니다. 이 점토탄은 팀원을 의자에서 구출했을 시 한 번 충전할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는 구출해도 충전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연소탄입니다. 연소탄은 빨간 빛을 띠며 루돌프 코를 연상케 합니다. 고기사가 깔아놓은 연소탄을 감시자가 밟게 되면 해당 감시자는 불타오르며 일정 기간 동안 스킬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고기사에게 점토탄을 직격당했다면 장기간 동안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 연소탄을 한번 충전하기 위해서는 감시자에게 60초 동안 쫓겨야 합니다. 쫓기는 동안 충전 게이지가 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냉각탄입니다. 냉각탄은 하얀 빛을 띠며 얼음덩어리를 연상케 합니다. 고기사가 깔아놓은 냉각탄을 감시자가 밟게 되면 해당 감시자의 행동 속도가 일정 시간 동안 감소합니다. 행동 속도란 이동 속도가 아니라 창틀을 넘거나 판자를 부수거나 생존자를 앉히는 것과 같은 모션 행동이 이에 속합니다. 만약 고기사에게 냉각탄을 직격당했다면 밟은 것보다 더 느린 행동 속도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고기사는 특별한 구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이 기술은 중섭에서 막힌 상태입니다. 감시자가 생존자를 의자에 앉히기 전 냉각탄 효과를 받게 되면 감시자는 엄청나게 느린 모션으로 의자에 앉히는데요. 바로 이때 모션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구출을 시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출된 생존자는 다시 의자에 앉게 되어도 처음 의자에 앉은 것과 같은 판정을 받았었죠. 이 문제에 관해서 분명 네디지에서 의도한 설정이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페이크 기술을 시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냉각탄을 한번 충전시키기 위해서는 해독기 하나를 완전히 돌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해독기를 돌아가면 돌리던 간에 해독 진행률 100%를 채우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자,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시간 능력입니다. 요셉의 사진기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해독을 끝마치지 못했다면 해독 진행률이 다시 어느 정도 감소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 해독 진행률과 함께 냉각탄 충전률도 함께 감소합니다. 참고로 고기사의 폭탄 능력은 감시자의 보조 스킬인 흥분으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사의 폭탄을 교체할 때는 아주 매력적인 소리가 나는데요. 이를 통해 감시자를 도발하거나 생존자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자, 고기사의 폭탄들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폭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인게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이처럼 우측에 있는 변환 아이콘을 눌러 방금 살펴본 폭탄들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더 우측에 있는 폭탄 아이콘을 한번 누르면 바라보는 방향으로 순간 점프를 시도하며 해당 폭탄을 바닥에 터뜨립니다. 이 폭탄을 터뜨리며 뛰는 점프를 지형지물을 뛰어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시자의 플래시 스킬을 쓰는 것처럼 폭탄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이동거리가 늘어나며 보다 더 멀리 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멀리 뛰는 거지 높이 뛰는 게 아닙니다. 테스트 서버에서 실현되었던 많은 맵공충은 높이 뛰는 것과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운영진들이 보기에도 좀 사기였는지 현재로서 많이 막힌 상태입니다. 이 점은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고기사의 디버프입니다. 고기사는 머릿속이 복잡해 정신없다는 설정으로 문을 여는 속도가 50% 감소합니다. 실제로 체감해보면 굉장히 느립니다. 만약 급박한 상황에서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꽤 치명적인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독기의 속도 디버프보다는 나쁘지 않은 디버프이기 때문에 이 점은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다른 부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개사는 과연 어디에서 점프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 공략을 기획할 때 리자드맨 때처럼 맵 전부를 살펴볼 계획이었는데요. 다른 스트리머분들이 테스트 서버에서 플레이한 모습들 포함해 실제 서버에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하던 도중 네디지에서 일부러 막아놓았다는 느낌이 드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가 못하는 거 아니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커스텀 모드로 20-30번이나 똑같은 구역을 돌려가며 테스트해봤지만 정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길 때 유용할 만한 특정 지역만 말씀드리고 실전에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빛강 공원입니다. 2층 정거장에서 레일 사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대각선 방향으로 가시지 마시고 정방향을 보면서 시도해야 잘 됩니다. 그리고 롤러코스터 레일 구간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또한 2층 정거장에서 미끄럼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1층 정거장에서 자유롭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오의 기억입니다. 2층 계단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방향이나 올라가는 방향을 보시면 안되고 내려가는 방향, 즉 공간이 많이 트인 곳을 보고 점프를 해야 성공합니다. 그리고 건물 2층 이중 난간을 한꺼번에 넘을 수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제가 준비한 맵 공략은 이게 끝입니다. 장난하냐고요? 알겠습니다. 막혔거나 극악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곳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심병원의 창문으로 진입하기. 이거 어떻게 해도 안 들어가졌습니다. 성심병원의 테라스 창문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기. 사실 이것 때문에 사기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호수마을의 작은 난파선 배오르기. 저도 이거 보고 기겁했는데 실제 서버에선 역시나 잘 안됩니다. 호수마을의 바다 쪽 난간 오르기 모두 막힌 것 같습니다. 달빛강 공원의 미끄럼틀에서 2층 정거장으로, 바닥에서 1층 정거장으로, 천막 2층 난간에서 1층으로, 레오의 기억의 건물 1층에서 계단으로, 레오의 기억 2층 건물에서 1층 바깥으로, 군수공장의 해독기를 끼고 있는 판자 구간 벽, 이 부분들도 모두 막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붉은 성당 작은 묘지 정도는 배려한 것 같습니다. 자, TMI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보시면서 느끼셨던 게 있을 겁니다. 점프를 이용해 아래로 내려가는 건 쉬운데 위로 올라가는 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조금이나마 시간 절약을 하시길 바라며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다른 부분을 발견하시는 분은 댓글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게임에서 어떻게 캐리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오의 기억에서 요셉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한 대 맞기 전에 긴 점프를 통해 극복을 한번 했습니다. 점토탄을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 쓰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계단에서 맞기 직전에 짧은 점프를 이용해 내려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특정탄을 쓰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하지만 먼 폭탄을 쓰던 어그로만 잘 끌어준다면 그걸로 성공입니다. 두 번째는 군수공장에서 리퍼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창틀을 폭탄으로 빠르게 넘으면서 공포 일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탄 교체로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리퍼가 생존자를 안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의자에 냉각탄을 깔아주고 빠르게 구출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앉을 위기에 처했지만 빠르게 가서 다시 직격시키고 구출했습니다. 결국 다시 앉았지만 의자 판정은 처음 상태입니다. 지금 이 구출 판정이 현재 막힌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기에도 사기 같나요? 네 번째는 팀원이 요셉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대기 타다가 쫓기는 생존자를 위해 점토탄을 직격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진기를 사용하는 요셉에게 연소탄을 직격시켜 사진기를 무효화시켰습니다. 어그로를 안 끌릴래야 안 끌릴 수가 없네요. 추천하는 인격으로는 9시 인격으로 완전 강추합니다. 어그로 끌 때 폭탄과 9시 인격은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 이 정도만 활용하셔도 팀원에게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개사가 안 쫓기면 알아서 해독 잘하고 있겠지. 고개사가 쫓기면 알아서 잘 어그로 끌어주겠지. 이처럼 잘만 사용하면 정말 팀에게 걱정 없는 생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개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프로 보이는 조치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탈출구 연행 부분과
폭탄을 모두 사용해도 아이템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 빼고는 단점이 없는 캐릭터이며 어그로와 해독 밸런스를 잘 갖고 있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봤듯이 해독 디버프가 없기 때문에 감시자분들도 고개사를 마냥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해독을 하게 냅두면 폭탄을 하나 그냥 쥐어주는 셈도 되니까요. 그 점은 생존자의 조합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눈치껏 플레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개사분들은 폭탄을 되도록 중요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아껴 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만의 고개사를 플레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제 오인격과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 대바대 모바일 플레이에 관해 이야기 쉽도록 한글화로 깔끔하게 정리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개미였습니다.